조조와 유비의 협공. 원술은 회남이 땅이 넓고 비옥하여 양식이 풍부한 데다 자신이 옥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다녔다. 옥새의 주인이 곧 황제이다. 그는 진짜 황제가 되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원술은 친히 칠로 대군을 이끌고 여포를 치러 갔다. 여포를 굴복시켜 황제의 위상을 보여줄 것이다. 여포의 모사 진등은 여포를 위해 이간책을 내놓았다. 진등의 내부 이간책이 성공하여 원술의 군대는 분열이 일어났다. 거기다 관우의 무공까지 가세하여 여포의 군대가 몰아치니 원술의 군대는 대패하여 물러가야 했다. 조조는 원술이 여포에게 대패하여 기가 꺾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이번에 굴복시키겠다. 그는 전에 약속한 대로 유비 손책과 손을 잡고는 원술을 토벌하러 갔다. 원술은 여포와의 패전에서 손실이 큰 데다 천하의 영웅들이 연합하여 공격하러 오니 속수무책이었다. 원술은 그들의 위풍과 기세가 두려워 마주하여 싸우기는커녕 곧게 성문을 잠그고는 아예 상대조차 하려 들지 않았다. 버티고 있으면 물러가겠지. 원술은 그저 조조 연합군이 양식이 떨어져 돌아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연합군은 함부로 공격에 나설 수가 없었다. 수비를 두텁게 하고 있는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희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원술의 무대응 작전이 맞아떨어져 조조와 연합군 진영의 군량은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17만 조조의 대군은 양식과 말먹이가 떨어져 가자 동요하는 기미가 나타났다. 아무래도 물러나야 할 듯 싶다. 조조는 군대를 퇴각시키기로 결정했으나 병사들의 원망을 잠재우려면 희생양이 필요했다. 조조는 군량 창꼬지기 왕후의 목을 베어 장대 끝에 꽂았다. 창꼬지기 왕후가 군법을 어기고 감히 군량을 훔쳐내니 차명에 처했다. 조조는 모든 군사들이 볼 수 있도록 방을 붙였다. 물론 조조는 군량이 모자람은 왕후의 탓이 아님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후에 조조는 왕후의 처자에게 후한 보상을 해주었다. 건한 3년, 장수가 또 한 번 난을 일으키니 조조가 이를 진압하러 출정했다. 때는 바야흐로 벼가 한창 익어가는 시기였다. 조조는 삼군에게 엄히 명했다. 벼를 밟아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차명에 처하겠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조가 타고 있던 말이 놀라는 바람에 보리밭으로 뛰어들어가 온통 휘저어 놓는 사태가 일어났다. 조조는 약속한 법규를 지킨다며 칼을 빼들고 자신의 목을 찌르려 했다. 아, 왜 이러십니까? 장군들이 크게 놀라 간곡히 말리니 조조는 자신의 머리털을 잘라 참수영을 대신했다. 조조가 스스로 벌하여 자른 머리털을 전시하여 삼군에게 보이니 모두 조조의 태도에 혀를 내두르며 군법을 목숨 걸고 지켰다. 조조의 군사들이 남양을 포위한 뒤 조조는 작전을 짜기 위해 사흘간 성곽을 맴돌며 형세를 살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장수의 모사 가우는 조조의 계략을 알아차리고는 장수에게 일러주었다. 조조는 성 동남편의 수비가 견고하지 못한 것을 파악하고 그곳으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략으로 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동남쪽에 군사를 매복시켜 놓으시고 겉으로는 서북 쪽의 방위에 힘쓰는 듯 가장하십시오. 장수는 탐복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대의 계책이 쓸만하다. 결국 조조는 가우의 계략에 빠져들어 병사를 5만이나 잃고는 대패하여 도망치는 꼴이 되었다. 조조의 패군이 안중현으로 도주에 달려왔을 때 조조는 문득 그곳의 기이한 산세와 험준한 길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 매복을 하면 유리하겠다. 조조는 장수와 유표의 군사가 그의 귀로를 끊을 것임을 알아챘다.
조조는 즉각 험한 길을 뚫어 통하게 하고 기마병을 매복시켜 장수와 유표의 군대를 유인했다. 조조의 계략에 넘어가 뒤통수를 맞은 이들 군대는 얼마 남지 않은 조조의 패잔병들에게 역전패를 당하였다. 이때 갑자기 조조에게 날아든 첩보가 있었으니 원소가 조조가 없는 틈을 타 군사를 일으켜 허도로 쳐들어오려고 한다는 소식이었다. 뭐라고? 어서 돌아가야겠다. 조조는 자신의 근거지인 허도를 잃고 싶지 않아 군사를 철수시켜 허도로 귀환하려 했다. 이럴 때 우리가 공격을 감행해야 하지 않겠소? 아닙니다. 조조는 꾀가 많은 위인이라 후퇴를 하더라도 방비를 해놨을 것입니다. 조조의 움직임을 알아차린 유표와 장수는 가오가 간곡히 말리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를 몰아 조조를 추격했다. 결국 그들은 조조가 후방에 배치해 놓은 정예 부대에 참패를 당하였다. 이번에는 조조군을 공격하도록 하십시오. 가오는 돌아온 그들에게 이번에는 조조를 쫓아가 뒤를 치라고 권했다. 이미 후방 공격을 막아냈던 조조 군대의 후방 수비는 방심하고 있던 까닭에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가오의 계교로 장수와 유표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원소는 조조가 회군하여 돌아오자 작전을 바꾸어 허도를 치는 대신 손책을 공격하기로 했다. 조조는 원소를 뒤쫓지 않았다. 모사의 계략에 따라 먼저 내부의 오랜 근심거리인 여포를 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조조는 유비에게 사신을 보내 여포를 제거할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조조의 밀서 내용을 알게 된 여포가 한 발 앞서 병마를 이끌고 와 유비가 머물고 있는 소패를 포위했다. 조조와 한통속이 되어 날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니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유비는 여포가 선수를 치고 공격을 해오자 덜컥 겁이 났다. 조조에게 원군을 요청해야겠다. 유비는 급히 사람을 보내 조조에게 상황의 절박함을 알리고는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여포는 소패에서 30리 떨어진 곳에서 조조의 군대를 맞아 대승을 거두었다. 의기양양하게 말머리를 돌린 여포군이 승세를 몰아 소패를 치니 유비는 여포에게 당해낼 길이 없었다. 뜻밖의 부딪힌 전쟁통에서 유비는 여포의 군대에게 쫓겨 아슬아슬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야 했다. 아, 나 홀로 달아나야 하다니 신세가 비참해지는구나. 유비는 가족과 형제들의 안부를 확인할 새도 없이 간신히 단신으로 말에 올라 소패성을 도망쳐 나왔다. 도주길에 성 밖에서 손권을 만난 유비는 손권과 함께 우선 조조를 찾아가 후위를 기약하기로 했다. 적은 내부에 있었다. 여포의 모사 진등 진규 부자는 여포의 운과 능력이 다했음을 알고 조조와 은밀히 내통했다. 조조는 여포 진영의 약점과 기밀을 손쉽게 알아내어 서주와 소패를 공격했다. 이런 내막을 꿈에도 모르는 여포는 조조의 군대에 몰려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우선 도피하고 후위를 도모해야겠다. 서주와 소패를 빼앗긴 여포는 모사 진공과 가솔들을 데리고 합의성으로 급히 몸을 피했다. 합의로 들어와 겨우 숨을 돌리는 것도 잠깐 조조의 군대가 다시 합의로 쳐들어왔다. 진공은 여포에게 조조를 물리칠 계략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진공의 계략을 받아들여 출전 준비를 하는 여포의 발목을 잡는 이들이 있었으니 여포의 처첩들이었다. 장군, 제발 저희들을 생각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성을 나가지 마세요. 혹시라도 변고를 당하시게 되면 저희들 역시 모조리 목을 메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녀들은 전장에서 여포를 잃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여포에게 매달리며 성문을 굳게 잠그고 들어앉아 처자를 돌볼 것을 눈물로 청했다. 여포는 이를 참아 뿌리칠 수 없어 진궁의 전략은 뒤로 한 채 주저앉고 말았다.
여포는 출전을 포기하고 처첩들과 함께 성 안에 머물며 술로써 근심을 달래니 이를 보는 진궁은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아, 끝내 조조를 넘어서지 못하고 마는 것인가. 여포에게서 적토마를 타고 전장을 누비던 야심찬 영웅 호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진궁은 체념하여 한숨과 탄식만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다간 종국에 우린 모두 당하고 만다. 고민과 번뇌를 참기 힘들어 술에 의지하던 여포가 다행히 마음을 고쳐먹고 금주령을 내렸다. 그러다 하루는 여포 수하에서 많은 공덕을 쌓은 부장 후성이 사소하게 금주령을 어겼다 하여 모진 태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본 장군과 병사들은 여포에게서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아무래도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조조는 인재들을 중히 여긴다고 했어. 후성과 송원, 위속은 같이 공모하여 여포를 배반하고 모반을 꾀하기로 했다. 먼저 후성은 여포의 적토마를 훔쳐 조조에게 바쳤다. 조조의 군사가 밀물처럼 밀려오자 여포는 혼비백산하여 이를 겨우 막아냈다. 전투가 잠잠해졌을 때 여포는 성루의 의자에서 쉬다가 누적된 피로에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 이를 틈타 송원은 여포의 손에서 창을 빼앗고 위속과 함께 여포를 의자에 꽁꽁 묶었다. 이놈들이 날 배신하다니. 여포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조조의 병사들은 다시 없을 기회를 놓칠세라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여포와 진궁은 순식간에 조조의 군사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조조와 유비는 백문루에 올라 군사들이 포박해온 여포와 그의 모사 진궁을 내려다 보았다. 조조는 의롭고 영특한 진궁에게 미련과 예정이 남아 있었다. 난 추호도 두렵지 않으니 어서 죽이시오. 진궁과 조조가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조조는 아쉬움과 애통함을 무릅쓰고 진궁을 차명에 처했고 진궁은 떳떳이 죽음을 맞이했다. 여포는 죽음이 두려워 조조와 유비에게 온갖 말로 용서를 구하며 목숨을 구걸했으나 소용없었다. 목을 베어라. 야심에 눈이 멀어 배신을 밥 먹듯 했던 여포는 결국 처형당하여 그 목은 성곽 높이 전시되었다. 여포의 수하에 있던 부장 장효도 조조 앞으로 끌려 나왔다. 장효는 거리낌 없이 큰 소리로 조조에게 욕을 퍼부었고 조조는 녹이 충천하여 칼을 뽑아들고 당장 그를 죽이려 했다. 곁에 있던 유비가 그의 팔을 잡으며 만류하고 관우도 무릎을 꿇고 빌며 장효를 살려줄 것을 간청했다. 그와 같은 기계의 장수는 쉽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장효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조조 역시 마음속으로 장효의 충의와 호기에 탐복하고 있었기에 이내 칼을 바닥에 내던지고는 손수 장효의 결박을 풀고 상저로 정에 앉혔다. 장효도 이들의 의기에 감복하여 조조에게 투항했다. 조조는 뜻한 바를 이루고 군사를 거두어 호도로 돌아와 유비와 함께 헌제를 아련했다. 노고들이 많았소. 원래 유비의 인품과 덕망을 높이 샀던 헌제는 족보를 따져보더니 자신의 아저씨뻘이 된다 하며 유비를 숙부로 모셨다. 황공하옵니다. 이때부터 유비를 일컬어 황제의 숙부라는 의미로 유황숙이라 부르는 이가 많아졌다.